불합격시키는 사람이 유형이 좀 있을까요? 10초만 떨어뜨리는 유형이 있는데 이력서가 들어오잖아요? 거의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시키네요. 스킬셋에 상이 있으면 떨어뜨리는 케이스 있어요. 이름만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획일화된 그 아, 학원 네. 템플릿이 있거든요. 네. 빠이빠이를 하는 편이에요. 세 분을 모신 게 개발 리드이시기도 하고 CTO이시기도 하셔서 신입이나 주니어 개발자들 채용하고 계시거든요. 채용할 때 어떤 역량을 중요하게 보고 무엇을 물어보는지.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는 코너가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명 신이 나를 만들 때라는 밈 알고 계실까요? 이 밈과 비슷하게 준비한 비커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들을 부어 보시면서 설명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앞에 비커들이 몇 가지 주어져 있는데 좀 덜 중요한 것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보고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다른 역량들에 비하면 좀 주니어 분들을 채용할 때에는 그래도 좀 미성숙해도 괜찮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제일 먼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청아하네요, 소리가. 네, 다음으로 문제 해결 능력, 문제 인지 능력. 저는 이게 많은 개발자분들이 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결 능력도 해결 능력인데 특히 주니어 개발자분들을 뽑을 때는 이런 문제 인지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이 문제 인지를 바탕으로 해결까지 도달이 되는지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블로그에서 가장 마지막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떤 경험을 하셨고 이 경험을 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문제라고 인식을 하셨는지, 특정한 문제를 접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이 블로그 글에 있는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합니다. 다음으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태도랑 자세.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내가 어느 걸 잘하고 어느 걸 못하는지를 좀 스스로 파악하는, 메타인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 주니어 개발자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도가 안 좋은 개발자인데 높은 뭔가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지금 보면서 어떤 생각했었냐면 예전에 그 밥 선생님 참 쉽죠? 참 보면서 쉽죠?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성장 가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주니어 분이시면. 언제나 하는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무제한의 리소스가 주어진다면 저희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보고 싶은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회사는 자아 실현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뭔가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 비즈니스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신입 개발자더라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충분히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항상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하는 개발자보다 내일 더 잘할 수 있는 개발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얘를 부어서 이렇게 개발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성장 가능성이 거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그쵸, 거예요. 여기에 거의 몰빵을. 저는 어쨌든 주니어일 때는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시니어 입장에서는 주니어 개발자를 채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저희가 그만큼의 리소스를 쏟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리소스를 쏟는 이유는 이분이 성장했을 때 저보다 더 뛰어난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채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채용하실 건가요? 저는 이 정도면은, 네, 이 정도 역량을 갖추신 분이시면은 저는 충분히 어느 회사에 가더라도 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으면은 일을 완료하기가 좀 힘들어요. 기획자가 하는 말이 뭔지, 혹은 지금 시니어가 하는 얘기가 뭔지, 그런 것들을 좀 다 이해할 수 있어야지 되니까 그런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주니어한테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 독특하게 하려고 방송용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태도를 지금 두 번을 쓸 건데, 첫 번째 태도는 논리력이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좀 부을 건데, 제가 면접 때도 자주 여쭤보는 건데 왜라는 질문을 좀 자주 여쭤봐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 만약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혹은 그 왜 그렇게 풀었어요? 계속 왜를 묻거든요. 문제를 해결을 하고 거기서 매듭을 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문제가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게 정상이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소 뒷걸음치다가 잡은 것처럼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게 그냥 봉합하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부검하듯이 다 열어 제껴서 이거 진짜 이렇게 해결되는 게 맞나? 본인 스스로 계속
계속 왜 질문하는 그런 습관이 좀 주니어 분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두 번째 태도인데 뭐냐면은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사실 개발자들이 가끔 하다 보면은 이제 끝나지 않는 야구 경기의 투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경기가 안 끝나. 그럼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계속 던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거 무조건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주니어들은 그때 좀 많이 무너져요. 거기서 시니어가 해결해주면 당연히 해결은 되겠죠.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안 돼요. 주니어 때는 그게 사실 크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그 차이가 나중에 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 집요함 이쪽을 좀 크게 보고요. 이 집요함,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역량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인터뷰 질문을 던지시는지? 일단 프로그램을 하나를 자기가 온전히 완전히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를 봐요. GitHub이라고 불리는 어떤 온라인 코드 저장소에 올라와 있는 코드를 보고 이게 완료가 된 건지 혹은 완료가 못했다면 왜 못한 건지 혹은 코드 퀄리티가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히든인데 좀 많이 넣었는데 주니어니까 이걸 사실 넣었어요. 나만의 학습 방법. 어떤 걸 배워야 된다고 하면은 동일한 시간 대비 가장 빠르고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 베스트 프랙티스를 찾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주니어 때부터 쌓여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디자인 패턴들이 나왔을 때 주니어 때부터 계속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을 찾은 사람들은 진짜 폭풍 성장하거든요. 방향성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개입니다. 저는 문제 인지 해결 능력 주니어 개발자를 채용할 때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그냥 적어도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안 묻고 이렇게 한 조금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요. 점점 올라갈수록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정말 중요하지만 초반에는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것도 다 담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다 담는 게 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태도와 자세인데요. 메타인지 측면에서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아야지 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이걸 내가 지금 왜 하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같은 것을 계속 그거를 고민하시는 분이랑 아닌 분이랑은 같이 일할 때 그 힘들고 말고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붓겠습니다. 색깔이 진짜 다 다르게 나오네요. 그런 다음에 저의 히든 액체? 히든 역량은 필요한 질문을 하는 역량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사실 신입 개발자분들한테 요구하는 바는 지금 당장 뭐를 잘해라가 아니라 너가 지금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알아서 좀 잘 물어보고, 그래서 해결을 좀 하기만 하면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담겠습니다. 원희님께서 꼭 하시는 인터뷰 질문이 있다면?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 근데 풀고 나서 진짜 뿌듯했던 거, 이런 경험을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문제를 잘 인식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됐고, 그 질문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채용하고 싶습니다. 셋이 다 그냥 각자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저도 그냥 면접 때 똑같은 질문해요. 맞아요. 네. 네. 맞아, 다 그래서 비슷한 것 약간 같아요. 다 비슷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네요. 구직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스킬을 가져야 되나, 어떤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나인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온 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어떠세요?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에 가깝지, 지식 셋이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개발을 하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해 보셨는지, 또 어떤 문제를 접해서 그 문제를 이 언어의 특성을 잘 살려서 푸셨는지, 이제 그런 건 보기는 하는데, 다만 이제 뭐 저희가 리액트를 쓰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를 뽑고 있는데 Vue.js를 써보신 주니어 분을 완전히 차단하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보긴 보지만 그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크리티컬하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다. 너네 기술 그렇게 안 중요하고 언어 안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면접 들어오면 자바스크립트 질문하고 스프링 질문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원하신 분이 그것만 해오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질문할 뿐이에요. 맞아.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면접 본 분 중에는 저희는 자바 스프링을 뽑지만 루비랑 레일즈만 해온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레일즈에서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었는지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리액트를 잘한다고 썼기 때문에 리액트를 질문하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력, 문제 해결력, 뭐 집요함을 그 사람이 썼던 기술 가지고 풀어낸 것 뿐인 거지, 그게 중요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다. 이게 좀 오해할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기서 조금 더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채용하는 사람 혹은 불합격시키는 사람이 유형이 좀 있을까요? 10초만 떨어뜨리는 유형이 있는데 오. 뭐냐면은 예를 들어 백엔드 개발자라고 지원을 했는데 스킬셋에 블록체인, 머신러닝, 뭐 빅데이터 이렇게 쫙 몇몇 개, 20개의 스킬이 있는데 하나만 파고들기에도 굉장히 깊게 파고들어야 되는 진짜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쪽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력서가 들어오잖아요. 거의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시키긴 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못 하실 것도 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력서를 작성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지성으로 작성한 거잖아요. 물론 그분이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스킬셋에 상이 있으면 떨어뜨리는 케이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바스크립트 상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자바스크립트 상일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 경우라서 떨어뜨리는 케이스도 있어요. 반드시 안 뽑는다 이런 기준으로 해보면 동욱님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름만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획일화된 그 아. 학원 네. 템플릿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바이바이를 하는 편입니다. 도웅님께서 채용을 진행하실 때 이런 글을 쓰신 거를 봤어요. 좋은 사람을 뽑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나쁜 사람을 뽑게 될까봐에 더 초점을 맞추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팀을 빌딩해서 좋은 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6개월, 8개월, 10개월. 근데 그 팀 무너뜨리는 데는 한 달이면 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거죠. 그냥 이제 좋은 사람 놓치는 거 너무 아쉬운데 좋은 사람을 놓쳐도 그래도 우리 팀은 잘 돌고 있는 우리 팀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조금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뽑았을 때는 회복이 안 돼요, 잘. 그냥 기존에 잘하는 사람들 퇴사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거든. 우리 회사에서 지금 뽑는 눈이 다 저런데 내가 믿고 다닐 수 있나? 앞으로 저런 사람이 안 들어올 거란 보장할 수 있나? 라고 한번 마음이 딱 돌변하신 분들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그래도 개발자를 본 눈이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걸 어필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생기면 그냥 바로 스탑. 저도 항상 채용은 보수적으로 아 맞아요, 진짜로. 내 이력서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지? 리드분들께서 직접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뭘 했다는 되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안 좋은 케이스가 다 써져 있어요, 여기. 그래서 너무 매운맛이야. 네. 뽑으시겠어요? 안 뽑으시겠어요? 경험치가 이 정도 쌓여 있다고 하면은 과제를 요청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뜨릴 것 같아요. 사실 이분을 경력직으로 뽑기에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힐링 페이퍼 정도 규모에서는 노코멘트. 회사의 공식 의견과는 다르다는 점을.